틀경님 평양냉면 좋아하시나요? 여러분 평양냉면 나는 맛있다. 그럼 맛 써주시고요. 난 모르겠다. 그럼 뭐 써주십시오. 설문조사 해보자. 궁금했거든요. 맛이 압도적으로 많잖아. 뭐 치고 올라오네? 약간 50대 50? 여러분 약간 대세는 뭔데 지금? 지금 일단 대세는 뭡니다. 한 60% 뭐에 맛이 40% 났어요. 그러면 이제 맛을 써주신 분들 중에서 사실은 나도 잘 모르는데 이게 맛있는 건가? 약간 갸우뚱한데 그리고 남들이 맛있다고 하니까 나도 맛있다고 생각하면은 인정 써주십시오. 아니다. 그럼 아니다. 인정하면 저 인정 올라오잖아. 아니다. 노인정 아니다. 연든이 인정하시고 예. 제가 평양냉면을 한 20년 전쯤에 한 번인가 먹어봤거든요. 제가 맛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평양냉면을 또 맛있다고 해줘야 또 요즘에는 또 먹어줘서 또 그런가 좀 궁금했거든요. 아니네요. 진짜로 맛으로 느끼시네요. 한국 한번 먹어볼게요. 을밀대 한번 먹어볼게요. 을밀대. 근데 원래 진짜 매니아를 만들려면은 누구나 다 받아들일 수 있는 맛이면 매니아가 안 생기죠. 이렇게 숨겨져 있어야 나를 구분 지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내가 그걸 좋아할 때. 딴 사람들 다 싫어하는데 아니야. 난 이걸 알아. 이렇게 됐을 때 매니아가 생기거든요. 옛날에 애플 컴퓨터도 옛날에는 애플이 되게 소수였잖아요. 그러면 매니아가 생겨요. 근데 윈도우 매니아라는 건 없습니다. 모두가 쓰고 있기 때문에. 레빗님 제가 이번에 이직한 곳은 가족 같은 회사 느낌인데 저는 회사 사람은 거리를 어느 정도 줘야 된다는. 거리 두는 게 좋죠. 거리 두는 게 편합니다. 나중에 문제가 안 생겨요. 거리를 둬야지. 어떻게 할지 고민되네요. 레빗님이 처음에 이직하셨을 때는 그래도 너무 뻗대면은 레빗님이 좀 힘들어질 것 같고요. 처음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만 맞춰주십시오. 처음에는 어느 정도는. 근데 어느 정도 맞추고 서로 익숙해지면 이제 자기 공간이 생기거든요. 그럼 그때는 이제 레빗님 스타일대로 가셔도 돼요. 근데 거기서 이제 그렇게 가려면은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이쁨 받고 싶은 마음을 버려야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좋아했으면 좋겠고, 근데 나는 개인적인 걸 하고 싶고, 그런 게 두 개가 이제 양립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런 회사에서는 얼마나 가족 아니면 동료의 서로의 가족까지 보는 정도. 그게 싫으면은 처음에는 좀 맞춰주다가 나중에 이제 지나면 자기 뜻대로 가주시는데, 그때는 이제 쟤는 뭐 우리랑 엄청 친하진 않잖아 정도까지 이제 간다는 거를 감수를 하고 하시면 이제 마음에 고통이 없죠. 근데 이제 가족같이 하는 회사에 들어가서 나는 개인적으로 해. 근데 개인적으로 한 다음에 저한테 와서 회사에서 저를 싫어하는 것 같아요. 저한테만 불친절하게 해요. 그런 게 이제 모순이라는 거예요. 자기 안에 모순. 그런 것만 자기가 일관성을 가지면은 아무런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당연하지. 사람들이 뭐 나를 그렇게 엄청 뭐 이렇게 가족같이 여기겠어. 내가 가족같이 안 대하는데 이 정도 괜찮아. 나는 이걸 선택한 거야 라고 가시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가족 같은 게 좋냐 아니면 안 가족 같은 게 좋냐, 그건 뭐 개인의 선택 문제죠. 어떤 사람은 자기 가족 같은 회사 싫어한대요. 그리고 미국 회사 같은 데 와요. 아무런 가족 같은 게 제로인 회사. 그러면 또 여기 근데 회사가 너무 조금 신입사원이 들어왔는데도 아무도 날 신경 안 써주고 또 그렇게 얘기해. 잘못하면. 근데 그런 게 이제 자기 모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유튜브는 자기 모순을 자기 안에서 해결하는 거에 집중을 하기 때문에, 나는 가족 같은 회사가 나는 진짜 싫어. 근데 가는데 아무도 안 챙겨줘. 그럼 여긴 뭐였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본인이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런 거를 원하고 있지 않는지, 저는 그거부터 먼저 보거든요. 저랑 같이 일하는 직원이 제 말만 단답형으로 대답하고 말도 안 시켜요. 갑자기요. 왜 그럴까요? 반장님은 도마 위에 올려놓을까 말까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그런 게 많아요. 사실 이메일에도 사실 왔는데 긴장했습니까? 90%는 착각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 나한테만 단답형으로 하고 대답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단답형으로 하고 말도 안 시킨다. 그거는 보통 90% 케이스에서는 그냥 그 사람은 자기 삶 사는 거예요. 자기 감성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런 경우에 두 가지 경우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90%는 그냥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평소에 마음에 불안함이 많은 분들이 그런 게 많고요. 90%는 이미 끝나요. 그리고 10%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거 그 사람 감성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놔두세요. 반짝반짝님한테 그 사람이 중요하면은 내가 뭔가 조금 이 사람한테 실수를 했거나 이 사람이 나한테 섭섭한 마음을 가질 만한 일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근데 돌아봤는데 나는 이 사람한테 상식적으로 잘 대했다. 그렇게 섭섭한 마음을 가질 일이 없는 것 같다. 그러면 반짝반짝님이 마음이 동요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상식적으로 잘 대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왜 나를 친절하게 대해야지, 왜 딴 사람은 친절하게 대하는데 왜 나를 친절하게 안 대해? 응? 나를 친절하게 대해! 라고 약간 독재 근성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넌 나를 좋아해야 돼 라고 테니스 코트를 넘어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제 생각에는. 이 사람이 나만 싫을 수 있지, 왜 그게 문제야? 나만 불친절하게 돼? 그럼 나만 싫은가 보지. 그게 문제야. 그건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왜냐면은 보통 반짝반짝님도 보시면은 다 괜찮게 대하는데 한 사람만 보통 싫어합니다. 다 싫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놔두세요. 뭐 예를 들어서 선을 넘는 행동이 있다. 뭐 욕설을 한다든지 노골적으로 뭔가 한다든지 아니면 직업상 불이익을 준다든지 이러면은 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죠. 이거 왜 부당하게 대하십니까?
근데 그거는 선을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나는 나와의 감정을 바꾸라는 게 아니잖아요. 네 감정이 뭔지 모르겠는데 나한테 별로 안 좋은 감정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거 뭐 네 자유지 뭐 내가 어떡하겠어. 그래서 그렇게 살아. 놔두면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선을 넘어가는 일에 대해서는 내가 말할 수 있죠. 갑자기 뭐 승진해서 불이익을 준다든지 아니면 팀으로 짤 때 아니면 불이익을 준다든지 그게 노골적으로 누가 봐도 자기 감정에 기반해서 잘못된 행동을 한다. 그거는 말을 표현할 수 있죠. 예. 근데 보통은 회사에서 감사팀에 얘기를 해서 감사팀에서 뭐 직장인의 괴롭힘을 이런 거 했을 때 무혐의가 나올 정도의 거는 그건 자기 자유입니다. 제가 옛날에 어떤 분이랑 상담했는데 자기를 괴롭힌다고 생각하고 근데 제가 들을 때 전혀 괴롭힌 게 아니에요. 근데 자기를 괴롭혔다는 거야 지금. 그래서 자기 정신과 약까지 먹고 있다는 거야. 근데 내가 들었잖아요. 회사에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알력 다툼이거든요. 근데 다 나를 따돌렸다는 거야. 다 나를 괴롭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회사의 진정까지 넣었더라고요.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근데 무혐의 나니까 그때부터 정신과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무혐의가 났다는 거는 그냥 그 사람이 자기 자유의 영역에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건들 수 없습니다. 그걸 건드리려고 그러면 내가 힘들어져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레빈 제가 사람에게 많이 대이면서 살아서 들었지만 지혜롭게 잘 사람에게 많이 대여서 내가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 것처럼 누가 조금만 나한테 표정 이상해도 왜 나한테만 이렇게 대하지?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레빈 그거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거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뭐 과거에 왕따 경험이 있거나 배신의 경험이 있거나 이제 그런 분들은 사람 표정이나 이런 걸 엄청 잘 살피게 됩니다. 말투나 나한테만 날 싫어하나 이렇게 계속 살피게 되거든요. 본능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레빈님도 문제가 없으니까 다른 사람이 날 좋아하든 말든 나에 대한 평가는 그 사람들의 자유야. 마음껏 하죠. 마음껏. 그렇게 하고 살아야 돼. 그래야지 편해집니다. 예. 엔진 인 라이프님. 배우자의 관계에서 털개님이 말씀하신 것을 삶에 적용하려 노력 중인데요. 예를 들면 배우자의 부족한 부분 가지고 싸우지 말고 내가 채워주자는 마인드. 막상 해보니까 저도 기분이 좋고 아내도 좋아하네요. 좋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사실 시간이 지나면 부족한 부분을 개선해 주겠지라는 기대가 사실 있는 거거든요. 이게 맞는 걸까요?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뭐 상대방 단점이 있을 때 말을 해가지고 고쳐서 바로 싸우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본질적으로는 같은 거거든요. 너는 그걸 고쳐야 된다는 거야. 본질적으로는 같습니다. 넌 고쳐야 된다. 엔진님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잘 대해주면 나중에 후폭풍은 더 크게 옵니다. 엔진님이 나중에 이렇게 된다고요. 야 얘기 좀 해. 내가 몇 달 동안 너한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어 안 했어? 근데 너 지금 안 바뀌잖아. 너 제정신이야? 이렇게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바로 지적하는 사람은 바로 지적하고 상처받고 바로 짧게 가지만 너는 그걸 고쳐야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잘해주면 나중에 후폭풍이 더 크게 옵니다. CL리님 사람이 바라게 되지 어떻게 안 바래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고통 속에서 살아가게 되죠. 사람이 바라게 되지 어떻게 안 바래요. 그렇게 사람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고통 속에서 많이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거에서 탈출해 볼 수 있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엔지님은 그냥 잘해주세요. 그냥 너를 내가 고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지 마세요. 왜냐면 자세히 보면은 엔진님이 가진 단점을 상대방이 보완해주고 있는 것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게 없어? 그럼 엔진님은 훌륭한 사람인 거죠. CL리님 고통 속에서 살기 싫지만 전 아직 수준이 낮은 거 봐요. 경제의 모도름. 고통 속에선 살기도 싫어. 근데 상대방을 고치라는 마음을 버리기도 싫어.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드링킹 해주십시오. 나는 고통받기 싫어. 나는 행복하게 살고 싶어. 나는 남들이랑 잘 지내고 싶단 말이야. 근데 나는 상대방이 고쳤으면 좋겠어. 어떻게 바라는 게 없을 수가 있어. 사람인데 도인이나 가능한 거지.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드링킹 해주십시오. 그게 되겠어요? 나는 고통 속에서 살기 싫지만 어떻게 사람들한테 바라는 게 없나요?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드링킹 해주세요. 명상을 더 해야겠죠. 명상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바라는 마음을 내려놓으면 되는 거죠. 뭔 명상이 거기에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글 올렸잖아요. 명상을 통해서 뭘 어떻게 해보겠다는 생각을 버리라니까. 뭘 명상을 해. 명상을 남한테 내가 안 바라면 되는 건데 그냥 아이씨 그래 너는 그렇게 생겨 먹었구나. 너 그렇게 살아라. 내가 해줄게. 그러면 되는 거지. 뭔 명상을 해. 그게 명상 신비주의라는 겁니다. 실리님 그게 명상 신비주의예요. 시간과 정신의 방에 들어가서 내가 나 자신을 수용하면 내가 더 나은 인간이 될 수 있다고 믿는 게 그게 미신이라는 거예요. 내가 바라지 않고 그래 너 해라. 괜찮다. 그럴 때 내가 나아지는 거지 명상과 수련과 훈련을 통해서 나아지는 게 아닙니다. 털개님은 그러면 진짜로 안 싸우세요? 다툼이 없진 않죠. 티격태격하죠. 그런 게 어딨어. 막 갑자기 막 짜증났다가 다시 다 잡고 그러면서 사는 거죠. 그런 걸 내가 해봤으니까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나는요 태어났을 때부터요 이러면 어떻게 딴 사람들 그렇게 얘기를 하겠어요. CL님 지금 혹시 여기 계십니까? 핸드폰 던지셨습니까? 죄송합니다. 너무 좀 이렇게 톡 찍어서 얘기하는 거는 CL님한테 불만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CL님이 해주는 말씀이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생각을 말씀을 잘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감사해요. 그걸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일리님, 톡 찍어 얘기해 주시는 게 좋아요. 털개님 팬이라. 내가 팬이 아닌 사람이 얘기해도 설득력이 있으면 받아들여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오늘 시일리님 갔다가 도마 위에 아주 그냥 중식도로 다져버리네. 시일리님, 저는 털개님 팬이라서요. 팬이 아니어도 그 말이 설득력 있으면 받아들여 주십시오. 그걸 못 받아들이면 누구 손해야? 자기 손해야. 누가 맞는 말을 해줬잖아. 근데 나는 팬이 아니기 때문에 안 받아들일 거야. 그런 마음을 갖지 마세요. 아무리 못나 보이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도 저 사람 말이 맞다 싶으면 받아들이세요. 그러면 누가 이득입니까? 시일리님이 이득이죠. 예. 자, 여러분, 지금 시일리님을 샌드백 마냥 그냥 매달아 놓고 조금 두들겼는데, 제가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거는 똑같습니다. 시일리님한테 했던 말 똑같아요. 시일리님이 해주시는 생각이, 말씀 주시는 게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생각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도 대충 시리님이랑 엔지님이랑 몇 분 덕분에 그래도 한번 라이브 분위기가 한번 쫙 끌어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저한테 상담 오신 분 중에 시댁의 문제를 겪고 계신 분이 있어요. 그 남편이 시댁이랑 너무 가까워. 엄청 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시댁에서 막 돌아가는 게 너무 많아요. 그 자기 삶의 몇 %가 다 시댁이랑 같이 놀러 가고 시댁이랑 같이 외식하고 이런 걸로 채워지니까 이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남편분이 근데 조금 살갑겠네. 건조한 스타일보다는 맞대요. 남편분이 요것저것 잘 챙겨주는 편이겠네요. 막 무시하고 그런 편보다는 맞대요. 이제 그런 게 어디서 나왔겠어. 그런 성품이 자기 원가족이 막 붙어서 지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성품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예를 들어서 저한테 상담 오시는 분들 중에서 남편이랑 대화가 없어요. 남편이랑 말이 안 통해요. 나한테 뭔 일이 생겨도 남편이 신경 안 써요. 그래서 자기 그냥 사방이 그냥 콘크리트로 갇힌 벽에서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라고 적막해요. 인생이 적막해요. 라고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사람이랑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랑은 절대 못 살겠대요. 자기는 조용하고 건조하고 안 챙겨준 사람은 그런 사람이랑은 절대 못 살겠대. 근데 남편은 그거에 반대 스타일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맞대요. 근데 그게 어디서 왔겠어. 같이 딸려오는 거거든요. 좀 그렇게 해서 한번 이해를 해봐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나중에 한 달인가 2달 있다가 이메일이 왔어요. 자기 마음이 엄청 편해졌다고. 그러니까 당연히 자기가 조절하긴 하는데 그래도 남편이 시댁에서 막 할 때 그걸 볼 때 내 마음이 조금 많이 편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싸움도 많이 줄었고. 그러면 들어가십시오. 예, 들어가세요. 예.